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양대지수 모두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우리 시장을 두고 연말까지 조정과 반등이 교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시장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그렇고요. 지금 주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고용보고서도 이제 발표가 되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변동성이 커진 거는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제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특히 이 조정을 나타나게 한 이유가 사실은 유동성 측면에서 온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이후가 글로벌 시장의 조정을 좀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게 또 AI 관련된 버블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한국과 같이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아직 선진국 지수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가 이 주식에는 조금 더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은 쉽게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이 되면 보통 상승장에서도 대략 한 뭐 10에서 좀 깊은 조정일 경우에 한 15% 조정일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7.5%, 8% 이 정도 조정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이면 아직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간으로 보더라도 대략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는 걸립니다. 우리가 11월 초부터를 기점으로 보면 한 올해 연말을 아니면 아주 앞둔 그 순간 정도까지는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다만 이게 그 정도 조정에서 끝나고 상승장을 지속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정장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클 것이고 조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 실적에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요. 최근 AI 버블론이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만큼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버블 우려를 더하거나 완화해 줄 것으로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AI 버블론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뭐 엔비디아 실적이야 사실 반도체 섹터,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더 잘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대략 한 40% 정도의 그 이익 증가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실적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 이 젠슨 황이 이제 여러 군데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히 아시아 쪽에 와서 전반적인 수요를 우리나라에서도 체크를 하고 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대체로 한 내년도에 5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역산해서 추정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이제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지금 컨센서스만 해도 40%니까 과연 비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년 전망을 그렇게 밝게 그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분기에 비트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 해 그 내년도에 그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그 정도도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실적 전망과 후년까지 이게 지속되는 어떤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각종 수요가 반영될 거라고 보면 사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뭐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더라도 전반적인 AI 버블론 이건 뭐 이제 끝났다 이런 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벤트는 아닐 거라고 봐요.
네, 시장의 심리가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큰 법이겠죠. 이미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 당연히 그 기대치를 상회하고 향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겠지만 AI 버블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11월장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오늘 장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매도로 스탠스를 잡았습니다만 지금 9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조 넘게 물량을 팔 것 같은데 특히 반도체 양강에 대한 매도가 많았습니다. 최근 11월 달에 외국인의 움직임 해석을 해주시죠. 네, 반도체를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많이 샀었죠. 예, 네. 그리고 반도체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이번 상승장에서 반도체가 오를 때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거의 뭐 7, 80%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연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네. 나타났었는데 전체 비중 중에서 한국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는 이익 실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때 예를 들어서 A는 오늘 다 팔고 내일은 B가 다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특정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을 때 개별 종목을 매도할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친 매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너무나도 큰 시장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와 관련된 어떤 투자 붐이 일어날 때 한국을 다시 사게 될 경우 반도체가 빼고 안 사야 될 섹터일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UAE와 관련된 얘기도 아까 있었지만 그런 어떤 제조업 분야에서 어찌 보면은 글로벌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고 그런 국가에서도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이 좀 지나서 네.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반도체를 사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반도체에 집중된 이유는 그만큼 반도체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스탠스를 바꿨을 때 K반도체를 안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반도체 AI 산업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따라오는 게 전력기기 인프라 섹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 왕세자의 회담에서도 1조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AI 투자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는데 전력기기와 관련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최근에 네. 한국전력이 네. 10년 만인가요? 5만 원을 5만 원, 돌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력과 인프라라는 거는 지금 AI하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도 짓지만 사실 AI의 꽃은 저는 이제 과거부터 이 스마트시티화인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과 또 맞춰지는 인프라가 당연히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AI가 성장을 계속할 때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섹터로서 전력과 인프라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전이 좀 대표적이긴 한데 이게 정책 변수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는 네.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이 전기값을 낮추는 이런 전략들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UAE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 나타났듯이 앞으로 AI가 갈 때는 항상 전력도 같이 따라갈 거다. 그 전력 중에서 네. 그런 한전도 있지만 원전 이런 것들이 따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산업이 성장하는 한 전력기기 인프라 섹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UAE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과 UAE 간에 체결된 MOU를 살펴보면 방산 분야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0억 달러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주춤했던 방산주 모멘텀을 다시 받아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저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제 이 수요도 결국은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는 상황에서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인됐듯이 많은 나라들이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각자 도생의 시대잖아요. 네.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한편으로는 계속 국지적인 어떤 불안감들이 커질 것이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는 국가들이 많이 생길 거고 돈을 번 국가들은 자기들의 그 예산 중에 일부를 그 방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또 최근에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사실 사이가 좀 티격태격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만과 관련된 어떤 이슈로부터 촉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지금 계속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방위 산업을 그러니까 자국 내 방위 산업을 키우고 또 한편으로는 무기를 사야 되고 하는 수요는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또 여행주가 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단매가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11월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11월은 뭐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조정 기간입니다. 네. 조정 기간인데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 시기는 항상 단기 매매보다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무엇을 분할 매수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다음번 상승이 재개됐을 때 오를 종목들을 사야 되겠죠. 이제 그 종목들이 결국은 이번에 조정을 많이 받게 된 반도체나 이런 어떤 기존 주도주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보면 새롭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조정 이후 올라가기 시작할 때 주도주의 이외에 다른 게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로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이런 타이밍으로 갖추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최석원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